민주주의를 걷다. 한종수 지음. 열두 번째 199페이지. 민주역사원래모임 대표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종어총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와 대표작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제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초판 1쇄 인쇄 2021년 9월 17일. 저자 한종수. 편애니 김시열. 편애니는 뭐야? 편행곳 도서출판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2637-8988, 팩스 02-2676-9759, ISBN 978-89-7030-1563, 03910, 책값 23,800원. 한종수 작가의 아버지는 함흥, 고향이 함흥이다. (199페이지) 해야 할 이야기. 중정과 안기부라는 조직, 그리고 남산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들. 1961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그러면 18년 동안 집권했나? 한 달 후인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을 통해 중앙정보부 이하 중정의 설치를 공식화하였다. 이런 연유로 6월 10일은 중정의 후신인 국정원의 창립일이 되었는데, 이날은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를 느낄 수밖에 없다. 초대 부장은 김종필. 1926년부터 2018년, 오래 살았네. 이었다. 중정은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과 업수행에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하며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 수사 활동을 조정, 감독하는 특수기관이었다.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중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정부 여당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였다. 창설 당시 김종필과 순회부는 광화문과 태평로, 그리고 남산 숭의여대 인근과 3호터널 입구에 사무실을 두었다가 점차 국외 업무 공간은 석관동으로, 국내 업무 공간은 남산으로 옮겨갔다.
석관동과 남산. 따라서 남산은 중정이나 안기부를 가리키는 별칭이었다. 중앙정보부장은 남산의 부장이었다. 초기부터 일제부역했다가 반공투사로 변신한 일본 경찰 출신과 고문 기술자들이 여기에 참가했다. 따라서 남산행은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낙인 찍힌다는 의미였다. (200페이지) 결국 중정의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스스로도 남산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1994년 서울시와의 토지교환을 통해 현재의 내곡동 청사로 옮겼다. 고문실이나 도청실 등은 사라졌지만 도청실? 내곡동으로 옮겨졌다고? 남산에는 그때의 건물이 대부분 남아서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다. 초대부장 김종필은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오히라 따빙 마사 정 요시팡 오히라 마사요시 따빙 오히라 따빙 마사 정 요시팡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지금도 오히라 마사요시 따빙정팡을 만나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수교를 주도하여 1964년 6월의 6.3 항쟁을 유발했다. 1968년에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조작하여 신영복 교수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고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1973년 서울대학교 법대 최종길 교수는 이곳에서 고문을 받던 중에 사망했으나 투신 자살로 조작되었고 1974년 최종길 교수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이곳에서 참혹한 고문을 견디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했으면 물론이다. 1980년대의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수많은 간첩 사건들도 대부분 이곳에서 처음부터 조작되거나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당 전당대회 개입 등 정치 공작, 선거 조작, 노동운동 탄압, 이권 배분, 정치자금 갈취, 미행과 사찰, 도청, 고문, 납치, 언론과 사법부, 통제 등의 갖가지 만행을 자행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미녀를 조달하는 가장 추잡한 짓까지 저질렀다. 이는 김재규와 최홍사 박선호가 11.6 거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인사들, 조작 간첩의 대상자들은 물론 정권 내부의 비판자들까지도 불법으로 납치하여 고문과 협박을 자행했다. 또한 남산은 삼선개헌과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을 주도한 공간이 되기도 했다. 정부 위의 정부였던 중정과 안기부는 남산에서 무려 23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언론자유, 노동과 통일운동을 철저하게 유린하면서 군사독재 정권을 떠받쳤던 것이다.
201페이지. 옛 중앙정보부 오별관 서울시청 남산별관. 남산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공간 중 하나로서 당시 제5별관이라고 불렀다. 간첩 혐의 등을 조사하는 대공수사국이 위치해 있었는데 간첩을 고문으로 만들어내었던 곳이기도 했다. 당시 안기부 직원들에게 연행된 이들은 깜깜한 터널을 지나 대공수사국으로 끌려갔다. 건물 뒤편에 지하실로 가는 출입구가 있어 이 건물 지상에서 일하는 이들과 연행자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 이들은 주로 지하 2층에 끌려와 짧게는 수십여일, 길게는 100여일 넘게 고문을 받고 강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의 고문은 악명 높아서 다른 데서 받는 고문은 마사지 수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4, 5평 넓이의 취조실이 10여 개가 있었고 밖에서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 달려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철거되어 지하광장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남아있는 청사들 중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건 물이기도 하다. 등장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1989년 대학생이던 임수경은 독일을 거쳐 방북을 감행했다. 서울시청 남산별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임씨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요원들에게 이끌려 남산에 있던 안기부 제5별관 5국 건물 지하 2층 115에 갇혔다. 임수경은 115에 들어서자마자 물고문용 욕조가 눈에 들어왔다. 조사관들이 드나들 때마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사관 13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내내 나를 취조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라고 증언했다. 이곳은 현재 서울시청 남산별관으로 쓰이고 있다. 옛 중앙정보체육관, 현 남산창작센터와 소립길 터널. 서울특별시 남산별관에서 남산창작센터 사이에는 길이 84m의 소립길 터널이 있다. 통로의 끝에는 대형 철제문이 달려 있어 이 터널을 지나간 이들에게 더욱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현재 철제문은 철거되었다. 지금은 이 터널을 소리길이라고 명명하고 입구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철문 소리, 물소리, 타자기 소리, 발자국 소리, 노랫소리가 난다. 남산창작센터는 원래 여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실내 체육관으로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혼자서 테니스를 즐겨 황제 테니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옛 중앙정보부 본관, 현 서울 유스 호스텔. 203페이지. 중정의 본관으로 쓰였던 건물로 남산의 건물 중에는 드물게
1972년이라는 준공연도가 알려져 있다. 1층부터 6층까지 대부분 행정 기능을 하는 사무실로 쓰였다. 6층에 부장실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실행된 고문은 다른 건물에서의 고문에 비하면 약한 편이었어 마사지로 불렸다고 한다. 2006년 2월 요스 호스텔로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의 앞면이 투명 유리로 바뀌어 과거의 흔적은 앞이건 아니건 거의 사라졌다. 건물 앞에는 당시의 상처를 기리기 위한 인권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다. 204페이지 인물열전 행동하는 지성의 표상 최종길 교수 1931년 4월 28일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최종길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인천으로 이사했다. 6년제였던 인천중학교, 지금의 잿물포 고등학교를 거쳐 195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57년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여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같은 해 스위스로 유학해 취리히 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1957년 법과대학을 거쳐 1961년 많이도 갔네. 독일 쾰른 대학교에서 법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훔볼트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이듬해 2월까지 쾰른 대학교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다가 귀국하였다. 공부도 많이 했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있다가 1965년에 조교수가 되어 민법과 서양법제사, 로마법 등을 가르쳤다. 1967년부터 부교수 및 학생과장으로 있다가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교환교수로 재직하였다. 1971년 귀국하여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을 지내다가 1972년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를 지냈다. 1973년 10월 4일에 서울대학교 물리대학 학생들의 시위에 이어 법과대학 학생들이 10월 여신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체포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이에 그는 교수회의에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얼마 후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에 관한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 당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동생
최종선을 따라 중앙정법으로 들어갔다가 동생을 따라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아이고. (1973년이면) 42살에 중앙정보부에서는 10월 25일 스스로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1974년 12월 1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사재단에서 전기 고문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였다. 다음 해 한국 기독교 교수 협의회와 독일 쾰른 대학교 유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게르하르트 케겔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1988년 10월 6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였으나 10월 18일 검찰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1988년 10월 16일이 지났다며 수사 중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타살됐다는 증거나 자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으며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002년 5월 27일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사망 경위를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고 중앙정보부가 유족을 찾아가 3천만 원의 보상금 등을 제안하며 가족을 회유하기도 했다라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문사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 조치를 취한다고 결정하여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받았다.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는 한 달 후인 5월 29일에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가 중앙정보부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대규모 유럽 간첩단 사건의 조직원으로 발표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당시 정보부 수사관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2006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8억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오히려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최 교수의 묘지는 민주열사들이 묻혀있는 마석 모란공원이며 서울법대 근대법학교육기념관 1층에 그의 이름이 붙은 홀이 마련되어 있다. 그의 죽음은 3년 후 등장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제1별관터 206페이지 본관 옆 야외 계단으로 올라가면 제1별관터가 나온다. 제1별관은 안기부가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듬해 폭파, 해체되었다. 주로 통신과 도청, 감청이 이루어진 이곳의 건물 구조가 노출되어서는 안